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인천에 살고 있는 30대 여자입니다. 믿었던 남편에게 뒤통수 맞은 사연이 너무나도 기가 막히고 답답해서 사연 올려봅니다. 제 하소연 좀 들어보시겠어요? 결혼한 지 4년 된 부부입니다. 아이는 이제 3살이고요. 결혼 전 연애 시절부터 가진 것이 넉넉하지 않아 데이트할 때도 공원에서 대부분 시간을 보냈고 영화라도 보고 싶으면 도서관 무료 상영 일정을 쫓아다니며 볼 정도로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서로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행복했기에 정말 행복했습니다. 이런 사람이라면 비록 가진 건 없어도 평생을 함께해도 되겠다 싶어 결혼을 하게 되었죠. 남편은 연애 시절부터 저라면 끔찍이 사랑해 주었기에 저희에게 돈은 그닥 중요하지 않았어요. 결혼 후 남편은 월이백 조금 안 되는 직장을 다니고 있었어요. 저는 악착같이 알뜰살뜰 아끼며 감사한 마음으로 살았어요. 그러다 새 생명이 찾아왔고 더더욱 아껴야 할 상황의 남편은 돌연 너무나 하고 싶었던 취미가 있다며 일을 그만둔다 그러는 거예요. 취미 생활을 하고 싶다는 말을 들은 건 처음이었어요. 늘 성실한 남편이었기에 무언가를 하고 싶다는 남편을 믿어주고 싶었기에 그러라고 했습니다. 그러던 중 취미로 하던 일을 사업을 하고 싶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반신반의했지만 남편을 믿어주고 싶었고 지지해주고 싶었고 도와주고 싶었어요. 그 와중에 저는 만삭의 몸이 되었지만 만삭의 몸으로 사업을 열심히 도왔어요. 날씨가 추운 날에도 길거리에서 전단지도 틈틈이 돌리고 부족한 자금은 제가 모아둔 비상금은 물론 친정 부모님께도 부탁드려서 도와줬죠. 저희 부모님께는 정말 죄송했지만 남편의 꿈을 지지해 주려던 저희 마음이 컸기에 잘 되면 꼭 배로 보답을 해드리자 라는 마음으로요. 저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던 걸까요? 다행히 남편의 사업은 승승장구하였고 이젠 고생 끝이구나 눈물 날 정도로 행복했어요. 그런데 뱃속에 아이와 행복할 날만 남은 줄 알았던 제가 바보였어요.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이혼을 요구하는 것이었어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행복할 날만 남았는데 고생 끝이라 생각했는데 이혼이라니요. 아이도 태어난 지 돌도 안 되던 때였습니다. 그 와중에도 저는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저만 자책했어요. 아이를 생각해서라도 안 된다며 울며 매달렸죠. 그런데 이제껏 알던 남편이 맞나 싶을 정도로 냉정하고 차가운 남편은 이혼만을 얘기하고 있었어요. 게다가 경제력이 생긴 남편은 저에게서 아이까지 뺏겠다는 겁니다. 이제 돌도 안 된 엄마 품이 세상 전부인 저희 아기까지 뺏겠다니 사람이 맞나 싶더군요. 너는 이제 일 안 도와줘도 되니까 몸만 나가라.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나 정말 서운하려고 해. 너 서운한 건 내 알바가 아니야. 여보 정말 왜 그래? 게다가 아이까지 두고 나가라니. 양육권은 경제력이 중요한 거 몰라. 아이는 안 돼. 절대 양보 못해? 네가 그런다고 법도 그럴까? 당신 대체 왜 이렇게 변한 거야? 야, 원래 사람은 변하는 거야. 나도 이럴 줄 내가 알았냐? 당신이 지금 이렇게 잘 되는 거 내 덕분인 거 정말 몰라서 그러는 거야? 야, 다 내 능력이지. 그깟 전단지만 돌린다고 되는 건 줄 아냐? 뭐라고? 그깟 전단지라니. 내가 눈이 와도 나가서 돌렸다고 홀몸도 아니었는데. 그래, 고마워 됐지? 너무 속상하고 화가 났지만 제일 못 참겠는 건 아이를 데려간다는 것이었어요. 사업을 하게 된 후 남편은 바빠져서 집에 있는 건 잘 때뿐이라 아이를 제대로 본 적도 없어서 아이가 아빠만 봐도 우는데 그런 아이를 빼앗아 간다니 정말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바빠서 사업을 하다 보니 저에게 마음이 떠났나 싶어 이혼만은 안 되겠다 해서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도 했습니다. 상담도 다녀보고 같이 다니자고 설득도 해보았지만 전혀 통하지 않더군요. 하루하루가 고통이고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러다 어떤 계기로 남편의 잠금이 풀린 핸드폰을 보게 되었는데 어떤 여자와 유독 연락이 잦더라고요. 바로 카톡을 들어가서 확인해봐야겠다 생각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카톡 내용은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오빠, 도대체 그 여자는 언제 이혼해준대? 아 몰라 나도 짜증나 죽겠어.
뭐라는데? 내가 애도 키워주겠다는데 왜 버텨? 애는 절대 못 뺏긴다고 난리다. 뭐야, 그 여자 고맙다고 하지는 못할 망정. 위자료랑 양육비 뜯어내려는 수작 아니야? 야, 그런다고 내가 줄 거 같냐? 절대 못 주지. 오빠가 그 여자랑 있는 거 정말 싫어. 나도 싫어 죽겠어. 근데 어쩌냐? 도장을 안 찍어주는데. 지독하다 정말. 얼른 정리하고 나한테 와. 내가 내조 잘할게. 라는 정말이지. 눈뜨고는 볼 수 없는 이런 식의 대화였어요. 이혼을 강요하는 건 물론 둘은 저를 완전히 무시하며 조롱하고 있었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이것들을 어찌해야 할지 머릿속이 하얘지는 거예요. 남편 하나만 믿고 내조한 결과가 이거라니. 제 인생이 부정당하는 기분이더라고요. 이럴 때일수록 정신 차리지 않으면 위자료는 물론 아이까지 뺏기겠구나 했습니다. 그동안 일에 관여도 하지 마라 아이도 잘 키우겠다 이따위 헛소리를 왜 했던 건지 이해가 가더군요. 사업으로 인해 인터넷상에서도 유명인이 된 남편에게 저는 한없이 나약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미약한 존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변호사부터 만나봐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남편은 주변의 이혼 조정 기간 중에 상간녀를 만난 거고 저는 구질구질하게 이혼 도장 안 찍어주는 그런 이미지로 주변에 재험담을 하고 다니는 겁니다. 사람들이 다 보는 스세도 재험담을 서슴없이 올리고요. 정말 답답해 돌아버릴 지경입니다. 변호사는 자칫 잘못 대응했다간 위자료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고 여러모로 유명인인 남편에게 명예훼손 혐의까지 걸고 넘어질 수 있으니 무조건 참으라고만 합니다. 침착해야 한다고 몇 번이고 다짐하지만 차오르는 분노는 어쩔 수가 없었더군요. 아이를 생각하며 참고 또 참은 지 1년 가까이가 흘렀습니다. 저 또한 많은 증거와 소송에 이길 방법을 찾아놓았고요. 이제는 그 인간을 이길 일만 남았습니다. 간간히 들려오는 그 인간은 그 상간녀와 만나면서도 다른 회사 직원과도 부적절한 관계를 맺는 바람에 시끄럽다고 하더군요. 시궁창이 따로 없더라고요. 아빠 없이 자랄 제 아이를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지지만 저런 인간과 자라느니 없는 게 낫다고 생각이 드네요. 저 또한 가장이자 하나의 엄마는 물론 아빠 자리까지 채워야 하는 부담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 쓰레기 같은 인간 보란 듯이 아빠의 빈자리까지 노력하며 잘 키워볼 생각입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